초기화하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이폰은 괜찮다던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포렌식은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삭제된 사진이나 텔레그램에서 나눴던 대화, 보지도 않았던 그런 광고 이미지, 백업된 클라우드 파일까지요, 모두 다 복원이 됩니다. 문제는 그 파일이 사건과 관계가 없어도요, 수사기관은 그걸 단서로 삼아서요, 다른 범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디지털 포렌식이 어디까지 복구를 하는지, 삭제만으로는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요, 쉽게 말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지워진 흔적을 찾아내는 수사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진을 삭제하면은요, 갤러리에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진이 있던 자리에는요, 사진의 흔적, 그러니까 데이터 조각이 남아 있는 겁니다. 포렌식은요, 그 흔적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 삭제를 했지만 원래 사진이 뭘까 하고 다시 살려내는 기술이에요.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USB나 외장하드 같은 디지털 기기에 있는 정보들을요, 그러니까 삭제되거나 숨겨진 정보를 복원을 하는 거고요. 그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포렌식에는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징이라고 부르는 복제 단계예요. 기기는 그대로 두고요, 내부의 데이터를 1대1로 복사를 합니다. 휴대폰 전체를 복사본으로 통째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원본은 그대로 남고요, 복사본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분석 단계입니다. 삭제된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광고 이미지나 캐시 데이터, 클라우드 자동 백업까지도요, 복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보고 단계인데요. 이런 파일이 복구가 됐다 하고 정리를 해주는 단계예요. 최종적으로 어떤 정보가 복구가 됐고 어떤 자료가 어떤 위치에서 나왔는지 보고서로 작성을 합니다.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은요, 단순히 삭제된 사진 하나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기의 모든 흔적을 통째로 읽고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삭제하거나 폰을 초기화하면 복구가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잘못된 정보예요. 삭제는요, 파일의 이름만 지우는 것이고요, 데이터 자체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기기 안에 저장 공간에요, 잔류 데이터의 형태로 남아있게 돼요. 이 포렌식 장비는요, 이 흔적들을 찾아내서요, 조각들을 맞추듯이 파일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파일 카빙 기법이라고도 하죠. 초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장 초기화를 하더라도요, 내부에는 흔적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 기본적인 초기화는 저장 공간을 비운 척만 할 뿐이고요, 정말로 깨끗하게 덮어 씌우지 않으면요,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백업 기록이 남아 있으면요, 클라우드에서 복구가 되게 됩니다. 아이폰 사용자들 중에는요, 아이폰은 보안이 강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는 말도 있지만은요,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클라우드 백업이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으면은요, 삭제된 사진이나 메시지, 메모 같은 것들이요,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폰도 백업 파일이 있으면은요, 포렌식 소프트웨어가 접근을 해서요, 복원이 가능한 구조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요, 애플 서버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죠. 게다가 요즘 포렌식 장비는요, 단순히 데이터만이 아니라요, 데이터 조각이나 메타 정보만으로도요, 이 삭제된 파일을 조립해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아이폰이라도요, 삭제한 내용이 애플 서버나 기기 내부에 남아있다면요,
복구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SSD 저장 장치는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보다 데이터 삭제가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SSD의 트림 기능 때문인데요. TRIM, 이 트림이라는 기능은요, 운영체제가 이 데이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된다라고 SSD에 지시를 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트림 기능이 있다고 해서요, 항상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이 트림 기능은 삭제 요청을 예약만 할 수 있고요. 실제 삭제는 펌웨어나 장치 설계에 따라서요, 지연이 되거나 누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의 조각 데이터나 로그 정보는요, 여전히 기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포렌식 장비는요, 이 조각들을 수집을 해서요, 파일의 원형을 유추하거나요, 메타데이터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SSD니까 안전하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포렌식 선별 절차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는요, 수사기관이 임의로 모든 자료를 보지 못하도록 막고요, 혐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복구하게 하고 열람하게 만드는 방어 절차입니다. 이 선별 절차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장 단계인데요. 이 영장 단계에서는요,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만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도록요, 제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 과정인데요. 이 분석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동석을 해서요, 이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자료에 대한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사 제출 과정인데요. 수사기관은요, 이 선별된 자료만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 자료는 열람도 제출도 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별 절차를 놓치거나요, 임의 제출을 하게 되면은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 폰에서 이런 것도 나왔네 하고 정말 마음껏 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혐의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관련이 없는 자료도 다른 혐의의 단서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오래된 사진이나 과거의 어떤 대화, 저장됐던 어떤 민감한 정보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 근거로 또 다른 수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전자기기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다입니다. 영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떤 혐의로 어떤 장소를, 어떤 물건과 어떤 사람의 기기를 어떤 시간대에 압수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요, 위법한 수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요, 영장 범위 밖이다 라고 항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임의 제출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임의 제출은요,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수사기관이 그 기기의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압수수색은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요, 더 제한이 많게 됩니다. 만약에 임의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은요,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 보시고요, 그 외 사적인 정보는 보지 않겠다라는 조건 하에 제출한다라는 내용으로요. 이런 내용을 문서화해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요, 사후에 수사 확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변호사 선임은 최대한 초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은요, 경찰이 출석 요구를 보내기 전에요, 이 압수수색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받아놔서요, 집이나 사무실을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상황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요, 포렌식 절차에 참여를 하거나 범위 제한 같은 이런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동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과잉 압수를 막을 수가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수사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디지털 포렌식이 실제로 어디까지 복구가 되는지, 그리고 삭제나 초기화만으로는 왜 안심할 수 없는지, 무엇보다 포렌식 선별 절차와 압수수색 대응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 압수수색이 예상이 되거나 또는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에 경찰 조사 관련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법적인 절차나 대응 전략까지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준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나와 내 가족이 이런 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요, 저희 채널 구독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